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말도 못하죠. 속상하고. 그랬더니 마침 또 그러고요. 왜 하필이면 엄청이 불편하죠. 엄청이 불편하죠. 오죽하면 젊은 애들이 집을 팔고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있지. 너무나도 허망하다고 그럴까요?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내리쳤다는 뭐 그런. 많이 있어요.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 지구대 출동을 많이 한다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허망하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분노감만 생겼죠. 뭐 아무런 감정도 없이 뭐 둘이 싸우다 다투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내리쳤다는 뭐 그런. 분노가 일죠.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뿐이죠. 더군다나 또 아이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제가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도 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분노감이 좀 이렇죠. 뭐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방어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똑같이 늙은 사람인데 그 노인네를 그려버렸으니 말도 못하죠. 속상하고. 그랬더니 마침 또 그러고요. 왜 하필이면 제가 엄청이 불편하죠. 엄청이 불편하죠. 오죽하면 젊은 애들이 집을 팔고 떠나요. 집을 팔고 떠나요. 학교에 애들 넣잖아. 그럼 중국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된 게 그게 싫어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있지. 그러나 말 못해요. 너무 그 사람들이 살벌해졌다고 그럴까? 우리 생활이 상당히 살벌해져 있어요. 그걸 보고서 느꼈는데 어쩜 저걸 신고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많이 있어요.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 지구대 출동을 많이 한다고. 저기가. 요 앞에 식당이 하나 있을 거예요. 중국인 식당이 있을 거라고. 거기 편의점 옆에. 그 밤늦게까지 이거 술 먹고 온갖 사람이 다 시끄러운데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저기가 싸움을 많이 해요. 평소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자, 오늘 사건인데 대낮에 아니 아침 새벽 6시에 마약에 취해서 그것도 중국 국적인 40대가 지나가는 남성을 뭐 시비를 뭐 시시비비를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노숙자로 보입니다. 뭐 스멀스멀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데 옆에서 발로 차요. 발로 차고 때립니다. 근데 단순하게 뭐 시비 걸고 때리고 뭐 우리 뭐 코로나19 때문에 동양인 혐오 같은 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뭐 갑자기 느닷없이 막 아시아인을 때리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결국 미국이란 사회가 굉장히 멜팅 스팟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어느 나라이건 5% 이상의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가면 그건 이제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속한다라는 이제 모 교수의 어떤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5%가 훨씬 뭐 많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새벽에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노숙자를 무방비 상태의 노숙자를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가서 때려요. 때리고 나서 해코지를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도로 경계석 이따만한
돌덩어리를 들어서 쳐버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동포일 수 있지만 성은 최 씨를 쓰는 거 보니까 조선족 같은데 마약을 하고 새벽에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결국 살인까지 했고 또 지나가는 리어커를 끌고 가는 또 다른 노인 지금 사망한 사람이 60대고 또 폭행으로 괴롭힌 사람이 80대인데 이 구로에서 노숙인과 실제로 이제 이런 조선족 간의 어떤 다툼이 많았대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 축적되어 있는 분노가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어쨌든 사건의 어떤 현상만 보면은 이거는 아주 잔인한 이 살해 행위를 이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다라는 2022년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국가공권력이 매우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조선족 혐오, 중국 동포는 우리와 다르다, 그냥 사형시켜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어떤 일시적인 감정적인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2004년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재외동포법을 개정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요. 중국에는 한족이 있고 한족 이외에 소수민족이 55개로 알고 있어요. 제가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최초로 자치 어떤 그런 지역을 인정을 한 게 이제 동북 삼성이에요. 조선족이 살고 있는. 이게 조선족의 역사는 사실은 되게 오래됐죠. 옛날에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지 않을 시절부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으로 역사가 갑니다. 그래서 이 조선 반도에서 이렇게 이주해서 살아왔던 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주민이고 이방인이죠. 뿌리는 핏줄은 같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4년도에 이전에 간 사람들도 우리 동포로 보자 이렇게 확대해서 평가를 내리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의 동포다라고 해서 재외동포법을 개정을 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많은 조선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렇게 좀 키우고 어떤 문화적인 습득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핏줄은 같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습득을 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건 두 개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같지만 사고방식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는 완전히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그러한 우리 국민 보호에 대한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나는데 물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국민이다. 우리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범죄 도시나 청년 경찰이나 이런 영화에서 너무 이렇게 범죄자로 묘사가 된 것뿐이지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흉기를 좀 쉽게 쓴다라는 거 그리고 우발적이고 이런 좀 그런 행동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문화적으로 훨씬 더 물리적으로 빠르게 행동을 취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좀 두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투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는 확실히 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자국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국가 공권력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분을 위조한다든지 몇백만 원을 주고 그렇게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위조해가지고 들어온 케이스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받았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